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좋게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목소리는 이렇게 손바닥을 딱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딱 치면 소리가 당연히 나죠. 손바닥하고 손바닥이 충격을 하니까 충격돼서 파열음이 나타나는 소리니까 충격음이 나타나는 소리니까요. 성대에서 나는 목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 호흡에 의해서 성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그런 물리적 현상으로 나오는 공기가 압박이 됐다가 막혔다가 열리면서 공기가 쑥 빠져나오는 게 반복되는 현상이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의 위치가 틀어졌다든가 하면은 정상적인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겠고, 무리가 가니까 성대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에 힘을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은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테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힘이 빠져서 느슨해진다든가 그러면은 역시 정상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음성을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소리를 낼 때 우리의 생활 습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바른 자세예요. 성대가 여기 목에 있죠.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은 성대가 이 기도라는 게 가운데 있고 기도 위에 탁 성대가 걸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 손이 기도고 거기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삐딱하게 걸쳐 있느냐, 위쪽으로 걸쳐 있느냐, 아래쪽으로 걸쳐 있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걸쳐 있느냐, 틀어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울림이라든가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는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요, 목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목의 성대축이 이렇게 되니까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옆으로 보시면은 90도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모양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공기가 올라와서 성대에서 압박을 직접 받을 때 가장 효율적인 소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성대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소리를 내는 공기가 옆으로 휘게 되는 현상이 되고요. 옆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자세가 안 좋다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성대의 위치, 각도,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가장 좋기 때문에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는요, 기도랑 성대를 똑바로 수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좋겠고요. 상체가 약간 뒤로 가는 느낌, 머리가 약간 뒤로 가는 느낌, 그것이 기도하고 성대의 위치를 정상의 위치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또 한 가지는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도와 성대의 위치가 되겠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파의 위치가 가슴이 쭉 펴졌을 때 가슴의 허파가 축 팽창되어 있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공기가 더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자세가 이렇게 쭉 펴진 자세가 아니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 어디가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죠.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게 되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쪼인다 그럴까요? 쪼그라들고, 이 자세는요, 허파에 있는 풍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쪼이는 현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기가 충분히 올라오지가 않겠죠. 충분한 호흡을 주려면은요, 자세가 바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고 상체도 쪽팔이 피는, 또 척추도 다 펴지고 목도 펴지는 그런 자세를 평상시에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시거나 그런 전문 성악가들이나 뭐 노래하시는 가수분들 보시면은요, 이러고 웅크리고 노래하는 분은 없죠. 다 자세가 바르고 그래야 소리가 쉽게 나오고 발성이 원활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대화하거나 말할 때 똑같은 자세를 쓰면서 노력을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는요, 일단 성격이, 물론 이제 타고났다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너무 외향적이면은 말을 강하게 많이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꾸로 성대 충격을 많이 줘서 성대 결절이라는 병이 많이 생겨요. 말이 많이 많고 일단 강하고 10마디 다 3마디만 하면 되고 10마디 20마디를 하게 되니까 성대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성격이 호탕하다 보면 크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성격이 내성적인 이런 하고 있게 되면은 거의 말을 안 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너무나 성격이 좀 조심하시고 소심해가지고 질문에만 겨우 대답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거꾸로 또 이렇게 모든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내요. 강한 것도 과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위축되는 것도 문제에서 적절하게 외향적인 성격도 좀 가지시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과하지 않게 하고 너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은 피하시면서 적절하게 대화를 하고, 보통 저희가 목소리가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갑자기 내가 목을 많이 쓰거나 해서 뭐 성대가 부었거나 또 후두염 같은 염증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경우에는 성대 자체가 지금 부어있고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하고 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대 결절이나 발성장애나 그런 대부분의 목소리 질환 90% 정도는요,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과도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르게 말을 자주 하는 게, 정상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정상적인 소리가 나고 발성을 쉽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쉬운 예로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하다가 운동을 안 하고 일주일 정도 가만히 누워있다가 나가게 되면 온몸이 뻐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몸을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다치는 경우도 생겨요. 목소리 내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소리를 내는 거라는 자체는 호흡을 쓰는 근육, 성대 근육을 모든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일정한 그 강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요. 어느 정도 편차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동성 있는 상태로 효율적인 발성을 자꾸 써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향적이다, 너무 내성적이다 그런 성향이 만일에 있다면은 좀 중간에 가깝게, 내성적인 분은 좀 외향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말을 하시려고 하시고, 또 외향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줄여서 정상적인 발성을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건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거죠.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대를 촉촉히 적셔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공기를 통해서 나오고 수분을 적셔주기도 하고, 그 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수분이 함유된 공기가 성대를 닫혀주면, 성대 축격을 주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촉촉히 마르기도 하고 적셔주기도 하고요. 성대 주변에 있는 점막에서 이제 선이라는 곳에서 분비물이 촉촉히 나오면서 이렇게 물렁물렁 소프트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뭐 도라지나 배즙 다 좋아요. 근데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데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다 수분을 섭취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근육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움직임에 효과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가장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소리를 만드는 거는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소리를 만드는 건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몸 자체, 전신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운동하라 그러니까 요즘은 뭐 살을 뺀다고 유산소 운동만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나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기염하실 거면은요, 적절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복근, 하체, 상체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서 뭐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 수영 같은 운동도 같이 해서 근본적으로 체력을 이렇게 확 길러주시게 되면은 대화하고 말할 때 훨씬 자신감 있고 호흡을 쓰기가 쉽기 때문에 소리 내는 게 훨씬 편안해지고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대에 무리가 가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대병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고 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들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뭐 좋은 거를 먹고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바른 자세를 가지려는 거예요. 바른 자세라는 거는 성대의 위치를 적절한 정확한 위치에 놓치는 거고요. 두 번째 바른 자세를 갖는 건 호흡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허파의 케이지를 통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확장되는 모양을 만들어 주자는 거고요. 거기다 기왕이면은 성격도 성향도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도 좀 더 약간은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거를 좀 줄이고 밖으로 오픈해서 말을 좀 할 수 있던 그런 과정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왕이면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해주시고 단백질 같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서 근육을 좀 발달시켜 주고요. 거기에 우리 전신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도 같이 해주신다면 훨씬 좋은 목소리를 건강하게 좋은 성대를 만들면서 지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아는 듯 하지만 쉽게 이해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생활 수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